자, 그러면 예리 오늘 효과들이 좀 나오는데 플러스로 시작될 것 같네요. 아, 그렇습니까? 네? 0.54% 정도 코스피, 그리고 코스닥은 0.35 정도. 네. 알겠습니다. 미국 시장 조금 반영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자, 그러면 오늘 아침 증시는 어떻게 네. 시작할지 우리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님과 함께 말씀 나눠보죠. 염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이제 시작 한 1, 2분 남았고요. 인터넷 연결하고 계시고요. 네, 저희가 살짝 보니까 뭐 환율이라든지 유가 이런 것들은 대체로 좀 시장에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 그런 이제 네. 수치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환율이 좀 많이 빠진 게 큰 것 같아요. 네. 주식시장 이제 상승도 상승인데 원달러 환율이 이제 앞자리가 좀 바뀌어 버렸잖아요. 네. 1,300원대로.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에 일단 좀 긍정적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300 지금 93원으로 제 네이버 상에서는 보이는데 하여튼 뭐 환율이 꽤 많이 이게 참 높은 환율인데 이걸 많이 지금 이것도 높은 환율. 많이 떨어졌다고 이렇게 좋아하고 네. 있습니다. 야, 또 그 중에서도 또 그때 못 샀다고 또 샀어야 되겠다. 1,420원대. 보였었다고 막 네. 바빠가지고. 그러지들 마세요. 네. 환율 이거 더블이나 트리플로 살 수 있는 게 있나요? 예를 들면 환율이 1,420원이 이때 당연했죠. 선물 있어요. FX 세배 많이 세배 뭐 10배짜리도 있지 10배. 아, 그래요? 10배 20배도 있을 거라 아마. 그거는 뭐 못하겠네요. 자, 그러면 장이 어떻게 시작하는지 하나하나 좀 우리 영 이사님과 살펴보죠. 현재 이제 코스피는 10포인트 정도 상승을 할 것 같습니다. 2,380선 정도 출발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코스닥은 703포인트에서 2포인트 정도 네. 오르면서 이제 양시장 모두 다 강세로 일단 출발을 할 걸로 보입니다. 음. 현재 이제 그 호가가 나온 기업들 좀 말씀드리면 SK하이닉스가 1% 정도 상승세로 출발을 좀 잘해줬고요. 네이버가 1.78%, 현대차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좋습니다. 1.1% 정도 오르고 있고, LG생활건강도 이제 중국의 방역 규제 완화 기대감이 계속 붙으면서 오늘 2.8% 오르고 있고요. SK이노베이션도 한 2%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모레퍼시픽도 2.3%. 그래서 이제 중국 정부에서는 공식적인 입장을 뭐 발표한 건 아닌데 시장에서는 어쨌든 지금 계속해서 그 이 방역 규제 뭐 결국엔 완화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이 계속해서 시장에 좀 녹아들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일단 그 화장품주들 또 중국 소비주 좀 중심으로 해가지고 일단 좀 출발은 좋은 상태인 것 같고요. 현재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는 코스피가 지금 2,387포인트 정도 기록을 하면서 한 15포인트 정도 오른 상태고요. 퍼센테이지로는 한 0.65% 정도 상승을 좀 기록을 하고 있어서 이제 뭐 조금 있으면 2,400선까지 좀 보이는 그런 모습이고, 코스닥도 상승을 했습니다. 0.5%. 그래서 704포인트 기록을 했고요. 상승 종목이 한 1,000개 넘을 정도로 좀 압도적으로 상승이 많습니다. 그리고 좀 특징주 계속해서 좀 말씀을 해드리면, 일단 LG 디스플레이가 오늘 모처럼 또 4% 오르는데 패널 가격이 좀 반등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4% 오르고 있고, 또 모처럼 HMM도 좀 낙폭이 컸었죠. 그래서 오늘 한 4% 가까이 좀 미국이 뭐 반등하고 있습니다. 중국산 디스플레이까지도 뭐 또 제약을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요? 네. 디스플레이도 디스플레이도. 디스플레이가 보안과 관련이 그 있나는 전략이랑 모르겠는데 상관 있나? 그게 아, 그냥 아예 다 중국산 하여튼 안 쓰겠다는. 중국이 1등 하는 거는 다 뭐 그냥 그냥 다. 디스플레이는 하기 좀 애매할 것 같은데. 무슨 소리예요? 전시회 잘 봐야죠 이거. 아니,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지금 이제 우리나라 디스플레이도 많이 지금 이제 닫은 상태 아니에요? 지금 이제 LG도 점점 LCD 쪽은 좀 철수하려고 그러죠. 사실. 그 OLED 정도 좀. 네, OLED만 집중하는데. 네. 하여튼 일단 뭐 만약에 중국이 견제하면 호재죠, 어쨌든. 우리한테는. 미국이 견제를 해주면 굉장히 좀 호재가 될 수는 있죠. 네. 그리고 어제 가장 셌던 섹터가 이제 그 유화 업종, 석유 쪽인데 대한유화가 오늘도 한 2% 가까이 반등을 하고 있어서 어제 분위기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롯데케미칼도 한 1.5% 정도
반등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오늘 하락하는 쪽은 한국타이어가 한 1.88% 빠지고 있고 LG화학이 마이너스 1%, 또 DB손해보험 마이너스 1, 삼성 SDI가 마이너스 1%. 약간 2차 전지 쪽은 조금 부진한 모습이고 지누스가 좀 오늘 안 좋은 게 아마 실적 때문인 것 같습니다. 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오면서 마이너스 5% 정도 하락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으로 일단 넘어가면 시총 상위 기업도 오늘 좋은 편인데 일단 메지온이 한 4% 정도 올랐고요. 덕산 네오룩스가 이쪽도 이제 디스플레이 쪽이죠. 한 4% 가까이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두산 테스나 3%, 카카오 게임즈가 2.6% 정도 반등해주고 있고 반도체죠. 하나머티리얼즈가 2.6%, 그 외에 또 알테오젠이 2.4%, 이오테크닉스도 한 2.5% 정도 반등을 하고 있어서 오늘 뭐 반도체, 바이오, 디스플레이 이쪽 섹터가 일단 주도를 하고 있고 반면에 그 교육주인 그 메가스터디 교육이 한 3% 빠지는데 어제 실적이 나왔는데 아마 실적 때문이 좀 아닐까 이렇게 좀 추정을 하고 있고요. 에코프로가 마이너스 1% 정도. 이 두 개 기업 정도 좀 하락하는 거 제외하면 코스닥 일단 대부분은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동안 사실 코스피가 좀 훨씬 강했거든요. 코스닥보다. 근데 오늘은 코스닥이 조금 더 강세 흐름이 좀 이어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외국인들은 200억 정도 매도하고 있고요. 기관이 160억 정도 사고 있는데 외국인들은 오늘 주로 파는 거는 그 운수 장비 업종 아마 자동차 쪽으로 좀 보여지고 한 136억 정도 팔고 있고 인터넷 서비스 업종 한 100억 정도 팔고 있는데요. 사고 있는 업종은 역시나 오늘도 전기전자입니다. 전기전자 166억. 그리고 오늘 운수창고가 좀 매수가 들어오는 거 봐서는 아마 HMM 매수가 좀 들어오는 거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되고요. 기관 투자들은 일단은 오늘 화학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업종 다 고르게 매수하는데 뭐 매수 규모 자체는 그렇게 뭐 크진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네. 삼성전자 10,000원 시세가 나오겠네. 잘하면. 10,000원이요? 네, 10,000원 오를 수 있겠는데. 삼성전자가요? 아니, 오늘 하루 말고 저점 대비 51,000원까지 그때 한번 갔었으니까. 61,000원이니까 지금. 야, 10,000원 뛰기가 이게 그럼 어디냐. 한 20% 가까이 되는 거죠. 수익률. 저점에 3분. 아니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된 경우입니까? 분명히 제가 샀거든요. 근데 없어요 계좌에. 예? 아니, 샀는데 분명히 내가 갖고 있고 이제 네이버 화면에도 분명히 넣어놨는데 계좌에 아무리 찾아봐도 없네요. 나도 모르게 팔았나? 체결된 거 하면 거래 내역을 한번 찾아보세요. 아, 제대로 체결이 된 건가? 근데 얘를 왜 안 판 것 같은데 팔았나? 그건 거래 내역 확인해 보셔야 돼요. 없다는 건 네. 이제 팔았거나 체결이 안 됐거나. 그냥 증권회사에서 쓱 이렇게 관심 없어 보이니까 한참 오래 안 보고 이런다고 막 빼고 이런 일은 없죠. 네, 그런 일. 네, 그런 일 없죠. 분명히 큰일- 제가 그건 한솔 큰일 캠칼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때 있었잖아. 있었잖아요. 네, 얘기도 했잖아 징징쇼에서. 그죠? 한석케미컬 맞아요. 근데 그래 계좌- 그 징징쇼 중에는 제일 낫다 그래도 네, 우리가 그런 맞아요. 얘기 근데 했잖아. 그러니까 내 애들 중에 제일 괜찮은 애였던 것 같은데 네. 근데 계좌에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래요? 얘가 어디 계좌에 숨어 있나 지금 계속 수색 중인데. 뭐 했나 합병했나 뭐 합병을 한다든지 그러면 일단 저쪽에서 할 수도 있는데. 아니요, 뭐 이게 그런 것도 한석케미컬은 없지. 그런 공시는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최근에. 잘 찾아봐. 알겠습니다. 해치고 이렇게 응? 너무 많으니까 그렇잖아. 네, 뭐 그거 전혀 없고 뭐 자기 주식 취득한 결과 정도 나온 거 외에는 네, 최근에 네, 뭐 네. 없어요. 데이터는 없습니다. 네, 당신. 뭐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와이프가 팔았나? 자 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리고요. 오늘 이제 섹터 쪽으로는 일단 오늘 그 건설 중소형주들이 요즘에 계속 좀 강세 이어나가고 있고 아무래도 네옴시티도 있고 또 우크라이나 요즘에 뭐 갑자기 휴전 얘기도 좀 나오다 보니까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 이쪽하고 좀 연결이 돼서 건설 기계 중소형 건설주 다 동반해서 오늘도 강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오늘 또 삼성전자가 좀 올라가면서 그 반도체 소부장이 좋습니다. 오늘 특히 이제 DDR5 관련주죠. 심텍이 한 3% 정도 오르면서 반도체주 상승을 이끌고 있고 또 진에어가 올라가면서 항공주들 괜찮고요. 미국에서는 지금 그 이 태양광 업종들이 좀 안 좋았지만 우리나라 태양광 회사들의 주가는 그래도 급등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견조한 그런 하나솔루션 상승세 어떻습니까? 좀 하나솔루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솔루션. 하나솔루션은 보합입니다. 지금. 보합이요? 예, 보합 종. 퍼스트 솔로가 좀 많이 빠졌잖아요. 근데 그거에 비하면 한국은 좀
견조한데 근데 뭐 최근에 오른 거 좀 생각해야지, 뭐 오른 근데 거. 최근에 좀 빠졌어요. 네. 우리나라 태양광기술 좀 먼저 좀 빠지다 보니까 네. 좀 상대적으로는 선전하고 있고 오늘은 조선주들도 좀 괜찮습니다. 한국조선해양이 한 3% 정도 오르면서 한 주에. 예, 반등을 좀 이끌고 있고요. 음흠. 그다음에 인터넷 대표주들도 오늘 뭐 네이버가 1.4% 어제 좀 많이 빠졌는데 네. 오늘은 반등하고 있고 게임주도 위메이드 중심으로 상승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경기 민감주 뭐 이런 컨텐츠 뭐 인터넷 성장주들 다 동반해서 대부분 다 이렇게 고르게 오르는 모습인데 좀 빠지는 거는 손해보험 업종, 방어주인 손해보험이 좀 빠지고 있고요. 자동차주들은 어제 좀 좋았는데 오늘은 기아가 좀 오르는 대신에 현대차하고 현대모비스는 좀 빠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히토류주들 좀 빠지고 있고 요 정도 하락 빼고는요. 이게 대부분 다 고르게 이렇게 순환하면서 강세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이 좀 며칠째 계속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전체적으로 좀 오르네요, 그죠? 네, 전체적으로. 대부분 다. 네. 많이 올랐던 거 뭐 LG화학, LG에너솔루션 이런 거 좀 조정 받고요. 예, 맞습니다. 그죠? 예. 예. 2차 전지 이제 대표주만 좀 빠지고 타이어가 좀 빠지는 게 눈에 띄고 자동차도 뭐 보합 들어오네요. 보합 예. 들어오고. 자, 이 정도로 지금 시장 보면서요. 아, 야, 주식 몰라. 그 왜냐면 무슨 코론 글로벌 이런 것도 왜 이렇게 많이 오른 거예요, 이거? 코론 글로벌도 이쪽도 제가 알기로 건설인데. 풍력도 있고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네옴시티에서 그쪽이죠. 뭐 예, 저기 네옴시티. 요즘 또 우리 형님도 저처럼 급상승 종목에 눈이 자꾸 가세요? 아니 난 이제 우리 나라를 걱정하지. 왜냐면 이 건설주들이 중소형 건설주들이 다 ABCP 그죠 그렇잖아. 요즘에 좀 그래서 이런 것들을 관심 좀 넣는다고. 주식하면서도 애국해야 됩니다. 본인이 하면 내국이로 내가 하면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급등 많이 올랐어요, 근데? 아 최근에 최근에 많이 최근에 올랐어요. 최근에 네. 많이 올랐어요. 근데 이게 많이 빠졌던 거거든. 그런 건설주 뭐 이렇게 가지고. 네. 사실한 얘기 아닙니다. 네. 자, 그러면 리포트 좀 볼까요? 네, 오늘 아마 뭐 조선주 올라가는 거 중에 이유도 좀 오늘 그 신영증권에서 엄경화 연구원님이 보고서를 하나 이제 내년 전망을 좀 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도 한번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이제 내년에 좀 두 가지 호재가 겹친다라는 내용인데 일단 조선주 주가 결정 요인은 수주와 실적으로 좀 작용을 하는데 작년 상반기는 양적 성장 수주가 했고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이제 성과 올라가면서 질적 성장을 했고요. 그렇지만 여전히 우려가 좀 많죠. 해운사 실적 지표인 운임이 하락하니까 운임이 또 수주에 또 선행을 하다 보니까 좀 주가도 최근에 좀 조정을 받았고 그래서 아마 내년 봄까지는 투자들이 좀 갈피를 잡기 어려운 상황이 좀 이어질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특히 일확천금을 벌어들인 기존의 이제 대장 선종의 선주들 특히 컨테이너 선주랑 LNG 선주들이 운임이 워낙 많이 올라가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쪽이 발주를 많이 해놨어요. 그래서 조금 당분간은 지갑을 닫을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이런 좀 주력 선종들의 발주 모멘텀은 조금 그 다시 재개되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는데 다만 더 큰 시장이 좀 열릴 가능성이 있다. 특히 이제 우리가 해양 플랜트는 아무도 뭐 요즘에 관심이 없지만 이쪽 시장에 대해서는 좀 엄경화 연구원님은 좀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이쪽 시장 규모도 굉장히 좀 큰 편이고 네. 그리고 최근에 뭐 독일이라든가 유럽 쪽에서 이 LNG 플랜트 그 투자를 좀 워낙 많이 하잖아요. 워낙 그쪽이 지금 설비 투자가 안 돼 있다 보니까 그래서 얼마 전에도 독일이 FSRU라 그래서 네. 그 LNG 선을 중고선을 이용해 가지고 그 LNG를 이제 기화시키는 거죠. 가스로 그 설비인데 그런 것들도 발주를 좀 해놨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그게 다 이제 대부분 해양 플랜트에 속하다 보니까 맞습니다. 이쪽이 좀 모멘텀을 좀 받지 않을까 내년엔 이렇게 보고 있고 또 가장 좋은 앞으로 좋아질 선종은 탱커선이라고 합니다. 탱커. 예, 원유 운반선이죠. 근데 이제 이쪽이 그 2019년 수준의 물동량을 아직도 회복 못한 유일한 이제 선종이 이쪽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 내년도에 또 새로운 대장 선종은 탱커가 좀 이 바톤 터치를 해가지고 좋은 모멘텀을 좀 이어갈 것 같다. 그래서 일단 LNG나 컨테이너 선 좀 매력은 좀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워낙 좀 수주를 많이 해놔서 해양 플랜트랑 탱커 위주로 좀 내년에 그리고 내년도는 이제 어쨌든 실적은 좋아지거든요. 일단 숫자는 그런 부분들이 우호적으로 작용할 것 같고 그래서 여전히 엄경화 연구원님은 좀 한국조선해양을 좀 탑픽으로 여전히 이번에도
좀 아 꼽았습니다. 그래요. 아 그분 의지 있으시네. 네. 아 의지가 대부분 있다 이제 그분은. 맞아요. 조선사 애널리스트분들이 한국조선해양을 탑픽으로는 잘 안 꼽는데 아 그래요? 원경환 의원님은 여전히 나 때문에 그러시는 건 아니 아니겠지. 그건 아니고. 예. 아, 그러니까 여기 내용이 뭐냐면요. 2007년보다 더 많은 수주를 한 유일한 한국 조선사가 현대 삼호중공업이래요. 네. 그 회사를 좀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음. 또 밑에 엔진 사업하는 현중 갖고 있고 중소형사 현대미포까지 다 갖고 있으니까 네네네. 그 가치가 반영이 안 된 것 같다. 뭐 아.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뚝심 있는 분이 좋습니다. 막건 드래곤 간에 엄경화 위원 아시죠? 무슨 웃음의 의미가 뭐예요 도대체? 아이고 그런 걸. 아 여자를 또 여성분을 뚝심으로 표현을 해. 아 이게 남녀 차이 있습니까? 뚝심은 왜 남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도 시대 좀, 정신에 안 맞습니다 그래도 우리. 좀 적절치 않잖아요. 아, 뚝심. 아유, 응? 자, 의리는 뭐 남자들만의 전유물인가요? 아 정말 나는 우리 김프로님의 이런 인식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잡았어. 아, 언제 바뀔 거? 예? 뚝심보다는 어? 생각 안 나죠? 주관이 강하고 철저하게 투자 철학이 진짜 시종일관하고 뭐 이런 좋은 표현이 뚝심이 뭡니까 뚝심이? 네, 제 뚝심 불고기 무슨 한번 한우입니까? 사드리겠습니다. 네. 이거 또 어떤 리포트 있을까요? 네, 그리고 오늘 이제 그 하나증권의 김현수 연구원님이 이제 LCD 어제 패널 가격 아까 잠깐 언급드렸지만 패널 가격 2주 전 대비해서 어쨌든 2개월 연속, 2개월 반 정도 지금 연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다만 아직 추세 상승은 좀 아니고요. 어쨌든 단기적인 반등으로 좀 보고 있고 TV 패널 기준으로 해서 대부분의 이제 그 인치 수에서 상승이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패널 사이클을 보면 그 2014년 이후에 22개월 하락하고 11개월 상승하고 32개월 빠지고 19개월 상승하고 이번에 또 15개월째 하락을 했었는데 하락이 훨씬 길죠 사이클이. 근데 과거 이렇게 상승했던 사이클을 보면은 2016년, 17년 요 경우에는 삼성이 LCD 라인을 좀 매각을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공급 감소가 있었고 그리고 2017년 이제 하반기부터는 LG 디스플레이나 삼성 디스플레이가 이제 비슷했어요. LCD 감산을 들어갔는데 네. 근데 그때는 가격이 그렇게 좋지 않았던 이유가 어쨌든 이제 중국 패널 메이커들의 점유율이 너무 급격하게 올라가다 보니까 중국이 너무 증산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 후로는 좀 좋지 않은 모습이 좀 이어졌고 그리고 이번에 좀 2020년, 21년에 올라갔던 건 팬데믹 때문에 10년 만에 TV 호황이 와버렸잖아요. 그래서 한번 이제 1년 정도 좋았던 그런 사이클이었고 이게 이제 끝나버렸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 추세 상승이 좀 나오기 어렵다고 보는 이유는 중국 패널 메이커들의 점유율이요 이제 60%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뭐 중국 업체들이 그냥 좌지우지하는 시장이다 보니까 네. 우리나라가 이렇게 공급 감소한다고 해서 가격이 하락해서 상승으로 계속 반전되기는 좀 쉽지는 않은 것 같다. 여기다 또 TV 시장이 지금 당장 살아나기도 좀 어렵고 그래서 반등 자체는 반가운 일인데 어쨌든 추세 상승을 기대할 정도까지는 아직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좀 내용이니까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같은 증권사의 김노코 연구원님은 그 타이오 유덴이라고 이제 일본의 MLCC 업체가 있는데 그 회사 실적이 나왔는데 일단 뭐 실적보다도 거기서 이런 멘트를 좀 했나 봐요. 그 중화권 스마트폰 재고 조정이 이제 거의 끝나가는 것 같다. 굉장히 좀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올해 말까지 대부분 완료되고 내년 1회에서 3월 그러니까 1분기부터는 아마 중화권 스마트폰도 판매량이 회복될 것 같다. 이런 좀 내용을 좀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나라 스마트폰 이제 부품사한테는 조금 긍정적일 수도 있는 멘트가 이제 일본 회사에서 좀 나왔으니까 네. 한번 업황 보실 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인가요? 오늘 내일 또 중요한 이벤트들이 좀 있죠. 네, 오늘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중간 선거죠. 아, 오늘 네, 중간 선거. 중간 선거가 열리게 되고 네. 그 뭐 유럽에서 소매 판매도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중간 선거인데 아마 공화당이 이기는 걸로는 뭐 거의 지금 나오는 분위기인 것 같더라고요. 상호는 네, 좀 네. 봐야 되겠지만. 자, 하여튼 그 중간 선거 결과가 아마 우리 시각으로는 내일 밤쯤 나올래나요? 대충 언제쯤 나올죠? 그러죠? 내일 뭐 오후? 내일 네. 밤에나 나오겠죠. 아마. 거의도 하루 쉬나요? 아 선거 날? 미국은 안 쉬죠. 안 쉬죠? 네, 미국은 안 쉬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지금 미국에 지금 사신 분이 채팅 하나 주셨는데 그 안 그래도 뭐 선거 같은 거 때문에 공무원분들 바쁘실 거 아니에요. 근데 공무원분들 연방 공무원 뽑아도 사람이 안 온대요. 네? 그 지원자가 없나 봐요.
워낙 이제 일자리가 풍부하다 보니까 진짜 부럽다. 거기 그래도 그 연방 공무원이 급여는 작아도 베네핏이 굉장히 좋거든. 복지 같은 거. 메디컬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 연금 그렇겠네. 이런 거죠. 그래서 당장은 좀 힘들어도 미국에서는 공무원이 좀 썩 선호되진 않는 그렇지. 직업인가 보네요. 네. 네. 뭐 대부분 우리도 공무원이 뭐 월급을 많이 받지는 않지. 네. 예. 또 워낙 이제 많은 분들이 하고 싶어 하니까. 요즘은 약간 좀 바뀐 것 같은데. 맞아. 요즘엔 좀 네. 바뀌었다 그러더라고요. 요즘 노량진 네, 공시 학원이 옛날 같지 않대요. 킥아웃 찍었어요, 거기도. 예, 예. 그리고 퇴사각도 많이 나온다던데. 공무원 들어갔다가 그래요? 맞아. 오. 그래서 아예 중간에 그만두실 분들은 좀 자제 좀 해주시고 그 떨어져가지고 다른 길로 가시는 분이 또 유턴이 안 되잖아. 아니 그거 아세요? 그 순경 있잖아요. 경찰 공무원 순경. 네. 그게 나는 나이 제한이 뭐 한 30초 뭐 이 정도인 줄 알았더니 그게 42살까지인가 할 수 있더라. 그래요. 응. 그 처음 들어가는 건데. 응. 그러니까 연령 제한이 신입으로 연령 제한이 40이 넘더라고. 그럼 26살 밑으로 들어가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지난주 3프로 상담소에 고민이 그거였어. 호주에 계신데 평생에 순경되는 게 꿈인데. 승의 꿈이에요. 지금 40인데 지금 지원하려고 그런다고. 그래서 내가 야 이거 연령 제한 없나? 지금 연령 제한이 딱 2번인가 더 남았다 하더라 자기가. 그분이. 들어가면 이제 27살짜리 그 고참이 그 존댓말 해주겠지. 네. 빨리 좀 순찰 좀 돌고 오세요. 순경이 또 이렇게 꿈이시구나. 네. 아유, 지금 제복이 또 이렇게 매력이 있죠. 네. 자, 그러면 요 정도 보면 될까요, 네, 오늘?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다시 한번 체크해 보면 역시 코스피, 코스닥 둘 다 뭐 비슷비슷하네요. 예, 코스닥은 한 0.7% 가까이 오르고요. 코스피가 0.4% 네. 정도 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유, 그냥 요 정도만 올라줘도 뭐 우리 참 우리 소박해요. 많이도 필요 없어. 네. 예? 요 욕심 정도씩만 없습니다. 살살 올라줘도, 응? 야 삼성전자 힘낸데 네. 61,200원이다. 61,000. 만 원대기 나왔다 만 원대기. 야 이장해. 정프로는 진짜 예전에 이런 거는 0.5%뭐 이게 오른 거냐고 화내고 그랬는데 이제는 뭐 정프로도 많이 유해졌습니다. 네, 0.5%고 4%고 그러니까. 빨간색만 나오면 좋습니다. 야 삼성전자가 확실히 괜찮았네. 네, 삼성전자 600만 주주분들 그래도 오늘 조금 편한 마음으로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올라야 내수가 풀려요. 네. 지갑을 좀 여시는군요. 그럼 소주 먹을 거 맥주 한 병 더 시킨다니까. 네. 자, 여미사님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 3프로TV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데이터를 분석하는 송기령 부사장과 함께 미래대학 강의를 선보인 지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대기업의 임원진들과 기관의 큰 프로젝트로만 제공되던 깊이 있는 통찰을 최초로 온라인을 통해서 공개했었는데요.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다양한 피드백을 바탕으로 한층 더 업그레이드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3프로TV 미래대학 확장판. 현상은 벌어진 거고 함의는 그 안에 들어있는 이유란 말이죠. 예측 그러셨는데요. 예측이 아니라 이해입니다.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누구보다 먼저 사회 변화를 포착하고 자신만의 전략을 수립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실 겁니다. 11월 7일까지 구매하시는 모든 분들께는 송기령 부사장과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 참석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영상 하단의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네이버에서 3프로TV를 검색해 주세요.